번능이 들어갈 것 같은데. 형은 벤치 없는 게 편하잖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테니스를 사랑하시는 전국의 테니스 여러분. 이곳은 제57회 바볼라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테니스대회 열리는 강원도 양구 테니스파크 실내코트입니다. 잠시 후 9시 10분부터 이곳 양구에서는 남자 고등부 단체전 준결승 서인촌고와 서울고, 서울고와 서인촌고의 1번 단식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테니스피플 정진화 테니스교실 짱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경기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양구의 오전 날씨는 영상 23도고요. 강수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오전의 풍속은 초속 7m, 습도는 65%입니다. 낮 최고 35도까지 오를 예정인데요. 야외 코트에서는 아마 한낮 코트 복사열 포함해서 40도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경기 해설에는 한국중고테니스연맹 윤기만 이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윤 이사님, 7월 16일부터 바볼라기 57회 대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번 대회는 이 직전 대회 문화체육부 장관계에 대해서는 경기 방식이 5단 2복으로 단체전이 시행이 됐는데 네, 바볼라 대회는 4단 1복으로 진행이 되고 A인 게임 타이백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더불어서 단식과 복식 경기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남자 고등부 단식과 복식, 여자 고등부 단식, 복식, 단체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모든 게 결정이 되고요. 네네. 이번에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특히 뭐 남중부 같은 경우는 32드로가 네. 완벽하게 찬 32개 팀이 나왔고 남고부도 뭐 21개 팀 정도가 나와가지고 빅게임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서울고등학교 정영준 선수 화면 하단에 곤색 옷을 입고 있고요. 서인천고의 조민기 선수가 반대편 코트에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는 유명자 체어 엄파이어가 수고하시겠습니다. 직전에 준결승에서 서울고는 부천 G스포츠 클럽을 3대0으로 이기고 오늘 준결승에 올라왔고 네. 거기에 맞서는 서인천고등학교는 동래고등학교를 3대2로 이기고 어렵게 이겼네요. 어렵게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네. 서인천고가 4강에 단체전 오르기가 굉장히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지금 올라온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보통 이 대회는 한 팀의 선수가 많으면은 A, B, C로 나눠서 출전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중고연맹에서 허용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A, B, C로 나눠서도 선수가 많으면 참가할 수 있게 허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가 32드로가 채워졌는데요. 그렇죠. 뭐 바이도 좀 있지만 네네. 많은 팀이 나온 거죠. 그럼요, 많이 나왔죠. 네. 정영순 선수 4T 러브를 만들었습니다. 정영준 선수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키가 1m 91cm. 아마 지금 고등부에서 최상신으로 지금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서울의 배봉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했고요. 마포중학교, 서울고등학교 소속 선수입니다. 국내에서도 1m 90 넘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많지는 않거든요. 네. 테니스 선수 중에서요. 네. 정영준 선수의 형이 정영석 선수군요. 예, 의정부시청에 있는 정영석 선수의 친동생이거든요. 형제가 이렇게 네네. 테니스를 하는군요. 네. 네. 보통 지도자 자제분이나 테니스 선수 출신 뭐 이러면서 형제들, 자매들, 남매들 테니스를 많이 시키는데요. 요 근래 들어와서 보면은 선수 출신들의 그 자녀분들이 운동하는 경우가 종종 좀 꽤 있거든요. 네. 예전 좀 안 시키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옛날 이제 자기가 고생을 알기 때문에 안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물어보면은 본인이 또 하니까 네. 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네, 양 선수 다 올해 전적을 보면은 좀 복식에 좀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복식에 강하다는 선수들은 전반적으로 뭐 공을 다루는 기술이라든가 뭐 앞에서의 네트 앞에서의 뭐 서브핸드 발리라든가 그다음에 스매싱 그러니까 앞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 좋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조민기 선수가 지금 서브 놓고 있죠. 듀스를 그렇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정영규 선수가 러브 포리를 리드하다가 듀스가 됐습니다. 아웃이죠? 네. 키 1m 90 선수가 네트 앞에 들어가니까 뭐 줄 데가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뭐 로브 같은 경우도 부담이 되고 워낙 네. 장신이다 보니까 네. 어드밴티지 정영준. 선수들이 두 팀 선수들이 양국 이제 실내 코트로 들어오는데 표정들이 굉장히 밝습니다. 근데 서울고 같은 경우는 뭐 4강권에 계속 들어왔던 팀이고 네. 그리고 뭐 캐스터 말씀하신 것처럼 서인천고등학교는 오랜만에 지금 단체 4강에 올라왔거든요. 크로스로 아주 성공시켜서 정영주 선수가 첫 게임을 브레이크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남자 단체전도 A 게임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이번에는 단식 경기에 동시에 다 들어가나요? 그렇죠. 지금 4단식이? 예, 4단식이 지금 동시에 들어가 있는데 네. 이 경기에 또 이어서 남자 중등부 시합이 진행이 되고 네. 또 이어서 복식 남고 복식 결승전이 또 진행이 되거든요. 오늘이 거의 뭐 대회 하이라이트일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이 2번, 3번, 4번 코트 경기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보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뭐 하면서 아직은 초반이라 승패가 갈리진 않았을 텐데요. 벤치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네. 단체전은 규정상 벤치를 들어가게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러면 경기를 하다 안 풀리면은 굉장히 지도자로부터 그렇죠.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일 번 코트, 2번 코트 모두 서울고 선수들이 첫 게임을 획득을 하고 시작을 합네요. 또 한 가지 단체전에서 복식이 4단 1복 복식이 있는데 네. 복식을 또 선수 교체가 가능합니다. 아, 네. 2명 선수 교체가 되고 네. 복식 들어가기 전 10분 전까지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네. 왜 그런 게 도입이 되냐면은 단식 중에 부상 선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식은 2명 다 교체가 가능합니다. 네. 이번 대회는 57회나 되니까 그동안 역사와 전통 그리고 경험이 굉장히 그렇죠. 풍부하시겠어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블라 대회가 전시는 전국 여자 테니스 대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동아일보에서 동아일보 하셨다고 했죠. 하는 걸 네. 해가지고 낯서기로 했다가 지금 바블라서 연명칭이 바뀌었는데 네. 정영준 선수 서브 한번 봐주시죠. 네. 네트 랠리를 오랫동안 하다가 걸렸습니다. 정영 선수 포핸드. 근데 정영준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신장이 좋다 보니까 네.
뒤에서 베이스라인 플레이도 안정적으로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선수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네트 앞에서의 플레이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네. 그 어프로치에 이어지는 네트 플레이어도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으로 게임을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워낙 신장이 190이 되니까 앞에서 들어오면은 패싱하는 상대 입장 굉장히 부담감이 들거든요. 네. 이 테니스는 체급 경기가 아니라서 그렇지요. 신체 조건과 관계없이 그렇죠. 게임을 하기 예.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웃이죠. 랠리가 꽤 길었습니다. 네. 보편적으로 남자 고등부의 시합은 그 이렇게 뭐 장시간에 랠리는 실은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네. 네트 앞에서의 플레이라든가 뒤에서 어프로치에 의한 득점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준결승이고 첫 단식이다 보니까 조금 초반이다 보니까 그 전보다 랠리 시합이 좀 많이 진행된 걸로 보여집니다. 지도자들이 첫 단식에 누구 이름을 쓸까요? 보편적으로 좀 기선제압하는 그런 네. 면도 있거든요. 단천이라는 게 해서 네. 보편적으로 좀 안정적인 선수, 믿는 선수를 많이 내는 경우가 많죠. 네. 아웃이죠. 예, 40, 아웃으로 15. 정영희 선수가 경기 초반은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정영 선수 저 정도 키에서 네. 서비스의 좀 스피드가 조금 안 나오는 거는 조금 해야 좀 되죠. 단점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 선수가 191에 팔 길이 라켓 길이까지 하면 굉장히 높은 지점이거든요. 엄청 거의 높은 지점인데 2층에서 예. 서브를 넣는다고 볼 수 예, 있죠. 그 서브에 비해서 지금 스피드가 네. 서브 포인트죠. 예. 게임 2대 0으로 정영기 선수 리드하고 있습니다. 체격이 크면 다른 종목에서도 굉장히 욕심을 많이 냈을 것 같아요. 농구나 그렇죠. 뭐 배구나 뭐 이런 쪽에서. 뭐 배구나 농구 같은 경우는 특히 여자 선수 같은 경우는 네. 180만 넘으면은 무조건 굉장히 스카웃인데. 스카웃을 뭐 대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 네, 잘 쳤다고 하네요. 조민기 선수도 리턴도 잘하고요. 발이 빠른. 아, 네. 뭐 중학교 때부터 뭐 스트로크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인정을 받은 선수거든요. 보다시피 발의 움직임도 굉장히 빠른 선수거든요. 서인천고는 인천의 9월 중학교 테니스가 성적을 좀 많이 그렇죠. 내겠죠. 고등학교가 있는데 네. 이제 인천도 고등학교가 이제 두 군데가 있거든요. 네, 대건고등학교가 있고 서인천 고등학교가 있는데 아무리 그 중학 9월 중학교 양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력을 100% 흡수할 수는 없지요. 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초중학교 선수들이 이제 서울으로 많이 진학을 하는데 네. 아웃이죠. 아웃이었죠. 네. 네. 조민기 선수 파이팅 런치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선수 저런 화이팅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굉장히 필요합니다. 대주강하는 데에서는 그 유니폼을 좀 네. 단체전 할 때는 좀 맞춰 입으라고 아, 권장을 하거든요. 네, 네. 특히 복식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뭐 뒤에다가 이렇게 등에다가 이름을 학교명을 쓰는 적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네. 유니폼을 좀 맞춰 입으면은 누가 보더라도 구분이 되니까. 네, 네. 예.
안동고등학교는 요넥스 유니폼, 그렇죠. 서울고등학교는 필라, 네, 네. 서인천고는 뭐 아디다스 예, 이런 이렇게 색깔을 구분- 달리해서 예, 있습니다. 구분해 주십시오. 같은 색깔 옷이 나오면은 중계 그렇죠. 방송하기 중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거든요. 네. 네. 네, 40, 15 정영 선수 포핸드 스트로크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상당히 스트로크는 네트에 안 걸리고 잘 넘어오면서 이제 베이스라인 근처에 그렇죠. 떨어집니다. 네, 조금 아쉬운 점은 좀 스피드가 좀 떨어진다는 게 조금 네. 아쉬움으로 남죠. 모든 신이 모든 걸 다 주지는 않는 것 그런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힘이 좋거나 키가 크면은 또 좀 스피드가 안 예, 나고 스피드가 안 나고. 빠른 선수는 발도 빠르고 네. 스피드도 나고. 40, 15 조민기. 근데 조명희 선수 입장에서도 옆에 있는 코트 경기 볼 필요 없거든요. 본인 경기만 집중해가지고. 아웃이죠. 아웃이죠. 네. 30, 40, 30가 그럼 됐습니다. 조민기 선수 지금 같은 공도 타점이 낮으니까 네. 테니스란 경기는 궁극적으로 네트를 치고 하기 때문에 네. 네트를 넘기기 위해서는 공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높은 공 치라는 얘기를 네. 지도자들이나 많이 하는데 공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나올 수 있는 각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누이 지도자들이나 뭐 이렇게 높은 공을 좀 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방송을 통해서 주니어 선수들을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니까요. 그렇죠. 그 말씀하신 대로 옆에 코트를 보지 말라든지 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꾸 옆에 코트 네. 지금 주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은, 네. 궁금한데 네. 지금 본인이 포릴럽에서 빨리 끝냈어야 할 포인트를 지금 2포인트까지 연속 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다행히 그래도 서브 포인트를 해서 게임을 지켰습니다. 2가 됐고요. 정영준 선수 리드한 가운데 엔드 체인지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 심리가 이게 안 보고 싶고 자꾸 이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신경이 조금씩 쓰이는 것 같아요. 조민기 선수는 이제 좀 회복을 했고요. 네. 선수들이 방송을 한다고 좋아도 하고요.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부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담보다는 굉장히 좋아하죠. 즐기는 네, 거죠. 네. 네. 보통 뭐 시청자들도 선수들이 엔드 체인지 할 때 쉴 때 물도 마시고 같이 움직이고 해야지 안 그러고 경기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화장실 가야 됩니다. 네. 지금 유명자 심판께서도 이제 물 취하고 물 같이 먹고 굉장히 고등학생 선수들이 볼이 빨라서 그럼요.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지요. 네. 더군다나 이 케미컬 코트, 하드코트는 공의 자극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3대1로 리드한 가운데 이제 서비스 게임을 가졌습니다. 경기가 좀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15올. 정인 선수 서브에 이어서 3구 공격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조민기 선수 리턴 좋아서 15-30. 서티올. 삼 대 2의 서티올. 이 정도 되면 좀 경기가 팽팽해지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네. 조민기 선수가 좀 빠른 발을 이용해서 리턴을 잘하고 있고요. 초반보다는 뭐 속도 약간 좀 속도가 좀 붙는 걸로 네. 보여지거든요. 저 선수요? 초반보다 네. 예. 양 선수가. 이 조명기 선수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예, 않네요. 다리도 네. 빠르고 네. 눈도 빠르기 때문에 나오시죠. 아시죠? 예. 네. 30-40. 약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다라는 그 보여집니다. 체육적으로요? 네. 조민기 선수도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빠릅니다. 잘하고요. 근데 정영 선수의 스트로크를 보면은 제가 이 선수를 몇 년 쭉 봐왔는데 네. 아마 지도하는 유아 선생님도 그걸 아마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임팩트 할 때 상처가 자꾸 일어나는 게 좀 자주 보여지거든요. 네. 제가 처음 배울 때 하나의 습관인데 조금 더 자세를 특히 상체를 네. 더군다나 키가 크다 보니까 좀 더 낮은 자세에서 쳐주는 게 더 안정적으로 좀더 가능하거든요. 낮은, 네. 예. 조민기 선수 구석구석 잘 그럼요. 보내고 있네요. 네. 네. 눈도 빠르고요. 빠르고 리턴도 대처를 잘하고 예. 있고요. 아웃이었습니다. 네, 듀스. 어제 전날에 이어서 경기들이 굉장히 등한 경기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 고등부 결승이고요. 예, 올라오면 네. 올라올수록 어느 정도 선수가 갖춰진 선수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좀 네. 팽팽할 수밖에 없죠. 여자 고등부 어제 중앙여고 장수아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요. 부천 G스포츠 최희연 선수 8대 6으로 장수아 선수가 우승을 했거든요. 뭐 스쿼드 팽팽한 스쿼드지만 게임 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네. 팽팽한 그런 시합이었거든요. 네. 지금 뭐 서울고 서인초고 1번 단식인데 굉장히 이제 팽팽하거든요. 네.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요. 네. 저는- 좋은 찬스에서요. 네.
지금 같은 실수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면보다도 집중력이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동호인 세계에서도 일단은 넘겨라. 그러면은 어려운 공도 나중에 상대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걸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들도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공을 인위적으로 돌리지 말고 네, 결대로 치라는 얘기가 네. 나무 결 그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치라는 얘기지요. 듀스. 네. 정영준 선수 입장에서는 좀 더 서비스만 좀 더 보완이 된다면
3대 4에서 정영주 선수가 자신의 서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서리 15이죠. 네. 서비스 서리 게 15. 서비스가 포핸드 코너로 잘 들어갔네요. 정영주 선수는 일단 특기인 킹키를 이용한 서브에서 그럼요. 득점을 올려야 될 그럼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어지는 네트 앞에서의 플레이가 네. 장점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고전하는 그런 이유로 보여지거든요. 포티 15. 그쵸,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효과적인 득점. 그렇죠. 이게 정영주 선수가 택할 전략일 것 같습니다. 보시죠. 네, 포리 서리. 지금도 어떻게 해야 상체가 들리는 부분이 여실히 보여지거든요. 좀 더 상체가 좀 낮은 자세에서 쳐줘야 되는데 임팩트 하는 순간 상체가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네. 일어나는 만큼 공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임팩트 할 때 상체를 좀 앞으로 숙여주는 네. 그럼으로써 공을 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으로. 스트로크가 네. 그런 스트로크가 구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에러가 나오거든요. 네. 그게 서브하고도 연결이 그럼요. 되죠. 네. 지금 그런 경우가 지금 포리 썰인데 지금은 강한 서브보다는 정확성이 요구되는 그런 지금 포인트거든요. 네. 너무 타점이 낮죠. 네. 지금 보면 너무 낮아요, 타점이. 조민기 선수 포핸드 네트에 걸려서 게임 4대 4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공을 낮은 공을 친다는 얘기는 좀 안정적으로 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치는데 낮았다고 그래가지고 안정적으로 공이 갈 수 있는 게 아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 조민기 선수 굉장히 착실하네요. 네. 지금 포핸드에 네트에 걸린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하나의 그 맥락인데 네. 남자 고등부 선수의 플레이어서 저 정도 스트로크 에러가 나오면은 게임 풀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단식에서도 단체전, 개인전에서 성적을 더 낼 수 있는 그렇죠. 선수인데 좀 조금 적극적으로 임해야 모자라다는 되는데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예, 지금 평범한 스트로크에서 에러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아마 방송을 다시 보면은 고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되죠. 네. 지금도 네트 앞에서의 발리가 그냥 갖다 대는 발리거든요. 네. 저런 발리로서는 조민기 선수한테 패싱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좀 더 날카로운 공이 좀 필요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통 주니어 선수들 보면은 어프로치하고 네트에 들어갈 때 그냥 방심하고 들어간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트에 들어가는 이유는 네. 어프로치가 에이스 되면 다행이지만은 보장이 안 되니까 발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네. 그냥 들어가면은 당하기가 쉽지요. 네. 상대방한테. 아, 정민기 선수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네요. 네. 포리러브. 네. 아마 이 방송 영상이 선수들에게 경기력 형성에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왜냐면은 자기가 한 경기를 다시 두고 봄을 보죠. 해가지고 뭐 단점 좋았던 부분 또 네. 포인트마다 그 곱이 그냥 도움이 되지요. 네. 선수들한테. 뭐 서울고의 유아수 코치나 서인천고의 김정훈 김정훈. 코치님께서는 방송을 다시 한번 보고 그럼요. 선수들과 의논을 할 것 같아요. 좋죠. 네.
득점 성공해서 조민기 선수 5대 4로 리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민기 선수 포핸드 칠 때 라켓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건 어떤 있고, 장점이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임팩트 하는 순간 이제 빠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작은 선수들이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좀 적당한 비유냐면은 뭐 야구에서도 네. 홈런 타자들 네. 뭐 스윙이 크잖아요. 대신 뭐 단타를 치는 선수들은 스윙 자체가 빠르거든요. 네. 광고 보시고 조금 전에 바벌락 광고 보셨는데요. 굉장히 멋있죠? 네, 뭐 색다른 어떤 면이 있네요. 네. 근데 광고주 입장에서야 주최 후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네. 원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양구군청 광고도 좀 넣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방송이 좀 퀄리티를 좀 그렇죠. 높여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메디컬 타임을 사용했는데요. 정영준 선수. 아침에 와가지고 네. 경기하기 전에 9시 경기니까 8시 정도에 왔더라고요. 네. 메디컬 테이핑 때문에 지금 몇 번 왔었어요. 네. 트레이닝을 받으러 왔었는데 지금 등 쪽 부분인 거, 네. 등 허리 쪽 같은데 이번 대회는 한 600여 명의 선수가 나오니까 트레이너들이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요. 더위에도 하고. 예, 뭐 거의 뭐 12번 코트에서 실내 코트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몇 명의 트레이너를 사용? 지금 남녀 2명을 지금 배치를 해놓는데 남자 거기다 또 선수는 남자가 하고, 트레이너, 예. 여자 선수 여자 트레이너요. 그다음에 네. 또 간호사를 또 별도로 배치를 했거든요. 아, 응급 구조사를 네. 해가지고 응급한 환자를 위해서 아마 그 의료진은 지금 트레이너 2분하고 네. 응급 구조사까지 해가지고 3분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번 대회 하시면서 진행하시면서 뭐 특별한 사고라든지 전혀 뭐 그런 건 없었고 간혹 가다가 이제 현기증 이런 것 네. 때문에 네. 나도 요즘에 그 벌들이 좀 많아가지고 음료수가 이제 테니스장 걷다 보면 단 거니까 약간 벌이 거기 좀 들어간 있죠. 경우가 있거든요. 아, 네. 그것은 그건 부분 아마 대본부에서 지도자분들이나 선수들한테 누누이 지금 주의를 주고 있거든요. 네. 대회가 아침 일찍 시작하고 한낮에 좀 비고 저녁에 또 다시 이어지면 참 좋은데 네, 이제 그런 이제 다른 종목 뭐 축구라든가 이런 종목은 뭐 타임이 있고 시간이 네. 있는데 테니스는 이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네. 도중에 끊을 수가 없는 그런 또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모든 경기를 실내 코트에서 할 수는 없죠. 도저히 안 되죠. 네. 그거는. 야외를 예. 또 써야 되고. 더군다나 또 실내에는 주최하는 또 여기 장소를 제공하는 군 입장에서도 네. 밖에보다는 좀 아무래도 좀 부담은 되죠. 네, 그런 부분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 네. 이제 선수들은 실내를 선호를 하는데 네. 또 대본부나 여기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또 뭐 실내라는 게 또 개념이 좀 막혀 있다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부분이 방역도 지키면서 시합을 하기 위해서는 네. 양쪽 다 조심을 좀 협조가 돼야 되는 거든요. 네. 선수도 협조를 해야 되고 지도자분도 네. 협조를 해야 되고 이런 그렇죠. 부분이 지금 다 맞아야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경기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중고 테니스 연맹에서 방송 중계를 통해서 학부모나 외부에 있는 또 시청자들에게 서비스를 또 하고 그럼요.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말씀드린 순간 이제 정영준 선수가 메디컬 타임을 끝내고 서브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4대 5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네. 조금 이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허리는 만지는데 4대 5. 첫 서브는 포인트를 냈습니다.
단체전이라 기권도 할 수 없고 참 그럼요. 부담이 큽니다. 그럼요. 네. 보통 단체전은 그래요. 아, 내 목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네. 그리고 또 서울고 A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강의 전력으로 지금 출전해서 4강까지 올라왔는데요. 타점이 낮지요. 네, 맞습니다. 15홀. 충분한 그 파워를 갖고 있는 선수인데 오늘따라 타점이 쫙 낮아지는 걸 자꾸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높은 곳에서 그럼 과감하게 쳐줘야죠. 휘두르면 예. 공이 라웃은 안 되고 라인이 그런 떨어지죠. 부분도 있고 각도가 네.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네.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이 신장 190에 정말 너무 부럽죠. 타점이 낮거든요. 권순우 선수가 5cm만 더 컸으면 하는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투어 대회 때 190 선수들을 많이 자주 만나니까요. 아슬아슬했습니다. 30-15. 상당히 터치감 이런 게 부드럽게 공을 뭐 이렇게 아주 빠르게 처리하지 스타일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렇게 유연성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네, 테니스는 충분히. 네. 뭐 아무래도 유연성이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또 유리한 면으로 갈 수가 있는데 체격에 비해서 유연성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네. 정인 선수. T존에 들어갔죠? 40-15. 그러니까 가끔 이런 서비스가 하나씩 들어와 줘야 본인이 경기를 풀어가는데 원하는 대로 풀어갈 수가 있는데 우선 또 서비스가 첫 서비스의 정확성이 좀 떨어지니까 전반적으로 또 2개 연속 들어왔는데요. 글쎄요 이상하게 예측이 제가 빗나가시네요. 제가 게임 5대5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4개 갖고 끝내면은 아주 경기가 쉬워지겠어요. 그거야 뭐 거의 이긴다고 보여야 되는데 예, 그래서 서브권 2개를 주는 건데 지난 윈블던 때 조코비치 선수가 1회전을 하는데 공 4알로 3분 안에 모든 걸 끝냈습니다. 백핸드 좋았죠, 단단해요. 코너 좋았고요. 지금 포핸드 너무 파워가 안 낮았죠? 나오거든요. 네. 예. 자 보시면 상체가 이게 들리거든요. 이런 들리죠. 식으로 예,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아요. 아웃이죠. 아시죠? 네. 네. 정영준 선수 로우 15. 네, 조민기 선수가 조금 이제 부담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요. 아직 체력적으로는 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건 없고요. 5대5. 예. 조민기 선수 뭐 옆에 코트 보는 일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옆 코트. 지금 뭐 경기 시작한 지 한 50분 정도 네. 진행이 되는데 9시 10분에 들어가서 네. 10시 좀 넘었거든요. 네, 10시 50분, 2분입니다. 예, 10시 좀 넘어가는데 높은 거 쳐요. 높은 거요. 네. 그렇죠. 높은 걸 쫙 쳐야 되거든요. 조민기 선수도 좀 더 타점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걸렸군요. 그러죠. 네, 크로스. 15 올. 보통 국제대회에서는 25초 룰을 적용해서 다음 서브를 준비하는데요. 저희 선수는 25초 룰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빠르지도 않고 네, 늦지도 이 않고. 대회도 모든 룰을 ITF 룰을 적용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습관이 돼야 되겠죠. 그럼요, 그럼요. 네, 선수들이.
30, 네, 15. 조민기 선수 포인트입니다. 정윤 네. 선수 포핸드 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요. 네. 어리다 보니까 저거는 밑에 말고 또 대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같은 스트로크 갖고는 챔피언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신경 쓰이죠, 공이. 아, 또 걸렸네요. 네. 낮은 타점에서 걷어 올리다 뭐 보니까 상체가 뒤로 좀 이렇게 젖혀지는 부분도 있고 임팩트 한 다음에 좀 더 앞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임팩트 하고선 곧바로 좀 올라오거든요. 네, 바로. 폴로 들어가. 네. 이걸 좀 더 앞으로도 끌고 갈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 화면상으로는 여실히 보여지거든요. 40, 15.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는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지금 타점이 낮죠. 네, 기다렸다가. 그렇습니다. 자, 빨리 발리도 지금 꺼내야 되는 되는데 거였죠? 되는 발리거든요. 아, 그게 당하죠. 놓치기 당하는군요. 네, 당하는 거죠. 게임 그거는. 6대5 조민기 선수 리더했습니다. 네트 앞에 지금 같은 발리는 이건 무조건 당하게 돼 있는 발리거든요. 좀 더 과감성 있게 해줘야죠. 각을 낸다거나 그럼요. 파워로 빠르게 그럼요. 한다거나 하는 거죠. 이번 코트의 단식 경기는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단식은 서인천고 선수가 이긴 걸로 지금 이렇게 그러면 전해지는데 서인철 선수가 돌풍을 일으킬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김동관 선수가 지금 이영비 선수하고 이번 코스 진행이 됐는데 이용비 선수가 서인천고 선수가 이겼죠. 예, 예. 두 번째 단식은 이겼습니다. 정영주 선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구는 벤치에 하나 들어와 있지요. 네, 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2번 코트에서 졌기 때문에 네. 더더욱 심적 부담은 될 겁니다. 지금도 발리가 네. 지금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네. 네트 앞에서는 과감성이 필요한데 네. 비록 에러를 하더라도 그 다음 곡을 위해서 과감성이 필요한데 갖다 건드리는 발리, 되는 발리는 절대 안 되거든요. 네. 러브 15. 서브는 좋았죠? 네. 15홀 서브 포인트. 정윤기 선수의 무기는 서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치에는 꼭 선수 지도자가 들어가야 되나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관계없나요? 예, 그 엔트리에 들어간 선수 중에도 가능한데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선수는 지도자가 들어온 거 좀 부담스러운 선수도 있거든요. 네. 또 어떤 선수는 자기가 좀 소통하는 친구 와서 봐주는 것도 좋아하는 선수가 있고. 네. 네트앤대시에서 득점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30, 15. 어프로치가 좀 약했지요. 네. 지금도. 남자 중등부 이제 4강에 오른 전일중학교 조세혁 선수가 아침 식사하면서 이제 식당에서 만났는데 아버지가 이제 올라오시면 어떠냐 했더니 부담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까 상주 오픈에 또 전북팀 또 지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선수마다 다 다른 것 네, 같아요. 네, 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문 오셔가지고 아 얼굴도 안 보이고 숨어서 보더라고요. 네. 숨어서. 서티얼이죠. 네. 조민기 선수 굉장히 네트 대시에서 백핸드 크로스 발리 멋있었습니다. 그 조민기 선수 입장에서는 가끔 네트 앞에 들어오지만 올 때마다 보인을 네. 하고 지금 나가는 네. 입장인데 오히려 빈도로 봐서는 정영 선수가 굉장히 많은 빈도를 보여주는데 실은 득은 별로 없거든요. 네. 오히려. 조민기 선수는 백발백중. 그렇죠. 네. 거의 득점으로 이어지고 나가는 경우가 네. 많고요. 서티얼. 첫 서브 폴트. 너무 타점도 낮고 너무 약해요 스트로크가 정영 선수. 네. 뭐 지금 단체전이 동시에 들어가니까 좀 들어갔죠? 부담되는 것도 네. 있는데 세이브입니다. 40, 30. 선수들은 치면서 어느 정도 확신을 할까요? 아웃인지 거의 세이브인지. 90% 이상은 90%? 예, 네. 확실히 되지요. 네. 지금 아마 이번 코트에서는 남자 중등부 경기가 아마 지금 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바로바로 들어요. 이어지는군요. 예. 네. 뭐 안동중학교하고 대전중학교가 또 네. 4강에서 한번 붙었는데 지역에 골고루 이렇게 팀들이 올라오니까 보기가 참 좋을 것 좋지요. 같습니다. 예. 지역 테니스와 예, 성화도 되고요. 저변도 좀 되는 것 네. 같고 한 서인- 군데 이렇게 치중되는 것보다는 네. 네. 서인천고 선전도 굉장히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새로운 팀이 나와야 네. 되고 게임 성공해서 정영주 선수 6대 6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 되버렸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네. 게임이 됐고 근데 이런 6대까지 와서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떠한 선수가 먼저 좀 긴장을 더 풀어주느냐 네. 부담을 갖지 말고 네. 근데 그 어려운 얘기인데 진짜 쉬운 얘기는 아닌데 더군다나 좀 정영준 선수 같은 경우는 옆에서 진행된 자기 동료 선수가 졌기 때문에 네. 심적 부담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 이후 더 플레이가 더 과감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네, 있고요. 좋은 샷이 많이 네. 나왔습니다. 그런 게 단체전의 묘미라고 묘미라고 볼 있죠? 수가 있죠. 네. 네. 외부 요인에 네. 의한 거. 지금 화면상 보면 타점이 굉장히 낮은 걸 볼 수가 네. 있어요. 여실히 지금 거의 바닥에 떨어지는 거. 네. 그러니까 높은 거 빨리 쳐야죠. 이런 건 빨리 쳐야 되는 부분인데. 아웃이죠? 예. 늦게 치니까 그럼요. 그만큼 나가고요. 상대방한테는 수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또 벌어주고 네. 수비를 못하게 빨리 한 템포 빠르게 쳐줘야 되는데 치기 위해서는 뭐냐 높은 공을 쳐줘야 빠르거든요. 네. 그러므로 해가지고 상대방이 디펜스 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아웃이죠. 네. 조금 전에 공은 좀 높은 곳에서 빨리 쳤습니다. 그렇죠. 정영 선수 네. 15홀. 네. 심판은 체험파에는 이제 인을 선언해 콜을 예, 했습니다. 예. 써리 러브. 네. 벤치에선 또 어필이 가능하군요. 예, 가능합니다. 아직 뭐 승패가 결정된 게 아니니까 선수들은 충분히 털고 그럼요. 다음 플레이에 또 그럼요. 임해야 될 것 임해야 같습니다. 되지요. 네. 서틀러. 서틀러브. 네. 아웃이죠 이번에. 네. 30, 15. 크로스 좋았네요. 좋았습니다. 네. 네. 이거 지금도 조민기 선수도 지금 요 굉장히 위험 지역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들어오면 더 빨리 들어오던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을 예, 비워놓고 그 들어왔습니다. 위험 공간에 네. 있다 보니까 특히 낮은 공 처리는 네. 저게 지금 라켓가 된다 하더라도 걸리거나 걸리거나 좋은 공을 올 네,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서티홀입니다. 네. 네. 저는 누누이 그런 뭐 말씀을 드리는데 네트 앞에서는 무모할 정도로 좀 과감하게 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타점 낮죠. 지금 네, 거의 맞습니다. 떨어지거든요. 네. 이 거의 떨어져가 치니까 상대방한테는 시간을 주고요. 시간 주고 수비할 시간 주지요. 네. 본인은 공격이 안 되고요. 수비밖에 안 되고. 네. 지금 화면상 보면은 거의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높은 거 친 거죠. 네. 그 찬스가 나오거든요. 반템포도 빨리 쳐야 네. 되거든요. 이때 지금 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낮은 게 상체가 들리면 안 되고요. 임팩트 할 때. 그렇죠. 다운 드라인. 아웃이죠. 네. 네. 40, 30 조민기. 조민기 선수도 착실하게 플레이를 하고 네. 있네요. 네. 이거는 거의 기복이 좀 없지요. 네. 기복이 없고. 저런 선수가 제일 어려운 거죠. 어렵죠. 네. 그러니까 단체전에서 감독들이 선호하는 선수가 저런 선수거든요. 네. 기복이 없고 안정성이 있고 네. 끈질기고 네. 이런 선수 이기기 쉽지가 않거든요. 지도자 입장에서는 든든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아주 최고의 선호하는 네. 선수지요. 네. 뭐 긴장하는 것도 안 보이고 그죠? 긴장이 네, 없- 담담하니. 뭐 포커 페이스라고 하죠? 포커 페이스죠. 네. 거의. 서브도 첫 서브 잘 네. 놓고요. 네. 랠리 하고요. 아, 네. 지금도 상체가 들리고 네. 오늘 전반적으로 정영진 선수의 스트로크가 완벽하게 구사되는 건 이제 거의 없거든요. 네. 게임이죠? 예. 네. 7대 6으로 조민기 선수가 리드하는 가운데 네, 정영 선수 이제 서브 게임을 갖겠습니다. 이제 물도 좀 들어오고요. (7대 6) 정영주 선수 서브인데요. 이 게임을 지켜야 7대 7이 되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끝나는 거고요. 강건욱 선수가 서울고등학교 정영주 선수 벤치를 보고 있습니다. 메디컬 타임을 다시 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선수들이 좀 쉬어간다는 의미도 있고 그런 정비, 재정비하는 시간이죠. 그런 경우도 네. 있죠. 어떠한 선수는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부분을 또 이용하는 선수도 있고 네. 심지어 그 운동화 테니스화도 또 네. 풀었다가 또 매는 선수도 있고 단체전에서도 토일렛 브레이크가 사용이 되나요? 예, 그 뭐 조심한테 최우한테 급박한 사안 같은 경우는 아마 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기 선수가 좀 압박하는 의미에서 그렇죠. 좀 미리 빨리 나가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나오란 얘기죠. 예, 뭐 싸우자. 이런 나와라, 나와서 너. 샵을 하자 네. 이런 경우죠. 저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해요. 네. 아까는 허리를 좀 이제 피지오를 했는데요. 그렇죠. 왼쪽 이번에는 무릎이죠. 왼쪽 무릎인데 허벅지나 무릎 같은 정도. 부위를 두 번 할 수는 안 없다고 되죠. 얘기합니다. 네, 네. 체어 엄파이어는 이제 시간을 재겠죠. 그렇죠. 당연히 타임. 채죠. 예, 네. 들어오는 순간 보고. 타임을 잽니다. 선수들이 이런 큰 대회에서는 공식 스폰서 음료 아니면 못 먹게 또 하고요. 또 가방에 누라고라고 보이지 않고 체험파이가 계속 지적을 하더라고요. 유니폼 같은 경우도 로고, 네. 광고 같은 것도 보고요. 굉장히 제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첫 게임에서 1대 0이 됐을 때 엔드 체인지하면 못 앉게 하고. 서서 하는데 그렇죠. 어느 선수가 좀 앉았거든요. 그때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지시도 그건 하시더라고요. 규정이니까 네. 그게 맞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체험파이어가 앉아서 할 일이 엄청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두 선수를 다 지켜봐야 되고요. 또 벤치까지도 떠요. 네. 이게 뭐가 이상하면 또 제재를 하고 그러거든요. 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셔야 되니까 그럼요. 이게 굉장히 힘든 특히 일입니다. 남자 고등부 같은 경우는 공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로빙만 해서는 사실 선수들 볼을 판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고인명이 시합이 코트를 24면을 쓰고 있는데 네. 24면을 커버하기 위한 심판 요원은 근 50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교대도 네, 해줘야 교대도 되고요. 식도 이런 문제 다 이런 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 외국에서도 거의 뭐 주니어 선수 투어 대회는 거의 로빙 궤도로 지금 셀프로 셀프로 하죠. 셀프로 하거든요.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로빙이 지금 2코트 정도 커버를 하는데 네. 외국은 8명 커버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로빙 개념이 네. 없는 거죠. 네. 문제가 발생하면 할 때만 가서 들어가서 선수도 설명을 듣고 설명을 듣고 판정을 합니다. 판정하는 거죠. 네. 예.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냥 그래도 배를 한다고 많이 지금 하는 투입을 거고 하시는 투입을 지금 거죠. 하시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도 단체전에는 체어 음파요 안 올라간 예, 걸로 그래서 기억합니다. 우리 뭐 중고 연맹 측에서는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네, 대신 이제 뭐 요즘에 심판단을 좀 많이 구성을 하지요. 네, 많이 구성해가지고 또 어떤 나라 가니까 이렇게 심판이 끝나면 자꾸 이제 가면 갈수록 날수가 줄으니까 게임 수가 줄으니까 심판 줄이죠. 예 심판 심판이 줄이죠.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네. 뭐 이쪽 중고연맹에서는 처음 도입된 심판은 끝날 때까지 그냥 아, 같이 끝까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팀워크도 중요하거든요. 1회전, 2회전 때는 야간까지 경기를 그렇죠. 또 예, 하시지 예, 않습니까? 고생을 또 하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들도 팀워크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서로 협조가 돼야 되고 마음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연맹에서는 끝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면 정영기 선수 서브 시작됐습니다. 서브로 포인트를 많이 내야겠죠? 아웃이죠. 아웃입니다. 아웃으로 보여주지. 네. 좀 더 빠른 스윙이 좀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빠른 스윙도 필요하고 타점도 좀 높일 필요가 있고 네. 궁극적으로는 임팩트 할 때 상체가 좀 일어나는 부분은 저는 네.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판정에 대한 항의 네. 할 수 있어요. 아, 네. 주어진 권한이거든요. 네. 근데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임팩트 임팩트 있게 딱 하고 말해야 되거든요. 네. 번복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번복은 안 테니스는 되거든요. 참 엄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러니까, 판정하면 번복은 번복이 안 돼. 되니까. 번복이 안 되기 때문에 길게 할 필요는 없고 하지 말라고 얘기는 안 해요. 네. 할 수 있어요. 뭐 라켓 던질 수도 있고 네. 빨간 경고 먹으면 되는 거고. 네. 근데 그게 자주 나오면 안 되죠. 러브 서리가 됐습니다. 정현수 포핸드 무리하게다가 네트에 걸렸습니다. 저거 첫 포인트 빨리 버려야 머릿속에 버려야 버리고, 되거든요. 네. 지금은 스코어 6대 7이에요. 생각할 네. 겨를이 없어요. 지금은 네. 뭐 게임에 지금 집중할 때거든요. 아웃이죠? 네, 러브 4입니다. 매치 포인트가 됐습니다. 뭐 자기 서비스 게임을 갖고 있으니까 강한 서브를 통해서 그럼요. 득점 오면 아직 뭐 뭐 러브 끝난 건 4이라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고 남자는 충분하거든요. 네. 서브권 갖고 있기 때문에. 게임. 네, 조민기 선수 다운더라인 잘 쳐서 8대 6으로 서인천고의 조민기 선수가 첫 번째 단식 서울고